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많이 올랐죠. 나스닥 100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저점이 11,000 안팎일 거예요. 그런데 2023년 7월 15일 기준, 지난주 금요일 기준 그 15,700선을 돌파했으니까 거의 42% 상승했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거예요. 포유환율연구소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그래도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본 방송이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같은데, 지난해 12월에 8.15만이 출연할 때 임 대표가 제가 지수가 얼마까지 갈 것 같냐라고 묻기에 제가 14,500원 돌파할 거라고 했더니 임 대표도 그 콧방귀 끼는 듯한 표정이었고, 얕은 방향만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 다음에 댓글 중에는 거의 저보고 노망한 듯한 그런 발언까지 하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12,000선 돌파한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14,500원 언제 가느냐고 우리 방송 채널에 댓글로 따르는 것도 봤고, 또 최근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제가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하반기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 같냐고. 그때가 한 13,500 안팎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일부 투자자들은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위기, 또 금융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12,500 그 선 넘을 그 무릎에 인버스 투자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도 한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제가 약 한 달 전에도 고객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테슬라 투자해가지고 아직까지 원본 회복이 안 됐다 이러더라고요. 1200불 정도, 또 1100불 안팎에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그때가 그래도 테슬라 주가가 200불은 넘었는데, 그게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죠? 3배수로. 3분의 1이라고 해야 되는지 3배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원래 지난해 초 기준으로 하면 600불이죠. 200불까지 올라가면. 그것도 많이 올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도 손실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가 그 내려간다고 보는 사람은 그것도 중간에 손절매 했겠죠. 아니면 테슬라 주가 뭐 영명분할 이전 기준으로 400불에서 또 그 손절매한, 즉 청산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하튼 그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미국 주가가.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우리 연구소 구독자들도 제가 볼 때는 5% 정도 성공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1950명 중에. 그러니까 댓글 보면 한 100명 정도만 반응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좋아요 누르는 사람도 100명 넘는 경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다수가 희생됐다는 얘기하고 똑같고, 특히 경제 경영학 전공자들이 많이 희생됐을 거예요.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경기 침체 배팅을 한 사람이 대부분 경영학 전공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소득 결정 이론, 즉 GDP 어떻게 결정되는지 금리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IS LN 곡선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이론을 암기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특히 경제학 교수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밑에서 배운 교수들이 가르쳤겠죠. 그런데 그 밑에서 배운 제자들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암기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가정하고 뭐 금리가 올라가면 그 저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소비는 준다, 또 투자도 준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침체될 거다라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물가를 가정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 교수들이 그 이론을 암기를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12,500선 정도 올라오면 뭐 그냥 손절매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현금 보유한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이야말로 그 인버스 투자할 때다라고 하면서 또 반대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 뭐 반도체주나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 공매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500대에도 공매도 인버스, 14,000대에도 인버스 공매도. 제가 세미나 할 때 어떤 분이 마지막에 질문을 했거든요. 14,500선 돌파하면 그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매도나 인버스 해도 좋냐고 물었거든요. 제가 그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단호하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니까 그 공매도 인버스 투자자가 경제학, 경영학 전공자 중에 많을 거다. 경제학자들도 많을 거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15,700선 돌파를 예상하지 못했다. 심지어 제가 13,500선에서 뭐 일시적으로 매도 청산하는 게 좋겠다 해놓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그 의견을 그 뭐 시정이라 하면 시정이고 교정 의견을 냈는데 수정했는데 그걸 또 지금까지 물고 늘어지는 또 그 구독자도 있거든요. 그때 13,500 팔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뭐 14,500까지 올라간다는 걸 얘기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그런 구독자도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경영학 전공자라고 봐요. 그분들 아마 틀림없이 거꾸로 갔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가 10여 명 이탈한 것도 주가가 예상외로 15,000선을 훌쩍 넘어버리니까 그분들이 항복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부분은 이제 그 당시 경기 침체 주장을 얘기했죠. 뭐 12월만 하더라도 1분기에는 침체가 확실시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의 상황 속에서 과연 펀드 매니저들과 개미 투자자들이 제대로 그 상승 쪽에 배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이거죠. 그러면 5% 내지 10% 수익률하고 만족하거나 이제 추가적으로 진입하지 않은 거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낮고 또 한참 보고 있다가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경기 침체 없고요. 연착륙한다. 침체도 내년이나 돼야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더구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월스트리트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또 침체 얘기하는 사람 줄었어요. 한 달 전보다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연착륙이 기정사실화 된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사람 있을 거예요. 실제로 들어간 사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헐값으로 매도한 다음에 가격이 한참 오른 이후에 이제 뒤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2% 남아도 수익 실현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목 교체자 많을 거예요. 뭐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빈번하게 매매하는데 대부분 뭐 종목 교체를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런 사람도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이제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겠죠. 수익률이 뭐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뭐 42% 올랐지만은
뭐 앞 시간에도 우리 그 김태현 님이 우리 구독자분이 한 분이요. 저희들이 실험 중에 있는 펀드 수익률을 공개하니까 좀 더 미화시켰다 하면 미화고 뭐 홍보 효과라 하면 홍보 효과인데 그것을 보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우리 코스피 200도 뭐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겨우 5%도 안 올랐더라 그러는 거죠. 최근 2달 동안에. 그리고 나스닥 100, 일본 니케이 225 모두 수익률 상승률이죠. 상승률이 15% 안팎인데 우리 연구소가 40%인데 일주일 후 청산했으니까 청산이 확정을 했으니까 그때 45.9%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 40%인데 실질적으로 2달이 안 되거든요. 5월 4일부터 했기 때문에 2달 채운다고 제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청산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45%를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수익률이 좋다 보니 일부는 왜 우리 좀 알려주지 그런 거 안 알려주고 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뭐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즉 펀드에 편입된 것을 공개하면 시장 시세 조정 혐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거고 또 펀드는 특히 사모펀드나 이런 쪽들은 아직 저희들은 뭐 그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공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익률 경쟁을 한다고요, 펀드끼리.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품 구성은 공개를 안 하지요. 저희들도 이제 매매는 하기는 해요. 또 현금도 초에는 절반 가까이 가지고 있었고 그때 미국 정부 부채 한도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갈등할 무렵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조금만 한 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본격적으로 운용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40% 이상 수익을 냈죠. 그리고 교체 과정에 또 일부 위험 관리도 하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45% 정도 났으니까 엄청나지요. 그래서 한 번 더 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해요. 워낙 이제 우리 구독자 중에서도 포유 환율 연구소를 방송만 하지 실력이 실제 해보면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거예요. 특히 정권회사 직원이나 또 자산운용사에 근무하시는 분은 직접 운용해보면 수익률 우리하고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보여준다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김태현 님이 그걸 아시니까 조금 표를 만들어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어떤 거는 현실이에요, 실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12,500 돌파 이후에 대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인버스 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그때 거의 3월경이잖아요. 미국의 SVB 사태, 즉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할 무렵이니까 그때 공영방송 유튜버들 하나같이 미국이 이제 위기가 임박했다. 이제 침체는 시간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아마 인버스 투자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례들인데, 거품 발생 주식, 즉, 테마주에 처음에는 못 들어가요, 대부분. 근데 거품이 발생한 상태가 되면 너도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조정 한번 받으면 또 손절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안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제 케이스인데 대부분 이제 욕심이 과도해요. 주식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가상자산 투자자 모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 타이밍도 놓치고 매도 타이밍도 놓쳐요.
근데 탐욕을 진짜 욕심이 많다면 가격이 낮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차트를 보고 가격이 오른 다음에 하니까 이거는 탐욕이라기보다 그 마약 먹은 정도의 정신 이상 정세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과도한 탐욕이지요. 그래서 깨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조금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또 구독자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매매 기법 얘기도 하고 위험 관리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위험 관리예요. 예를 들면 포스트코 인터내셔널이 한때 3만 뭐 6, 7천 원 가다가 다시 내리니까 다시 매도해야 지금이야 위험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길래 제가 4만 5천 원까지는 간다. 그런 사람이 전화 많았어요. 제가 전화 받은 사람 한 대여섯 분 되니까. 근데 그렇게 그 위험 관리하는 거 아니다. 또 수익률 제고도 그런 식은 아니다. 또 매매 기법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프를 보면 깨지지만은 올랐다가 내리니까 3만 8천에서 이제 7천, 6천을 내리니까요. 그러나 그 오르는 국면에서 위험 관리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즉 수익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4만 5천까지는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4만 5천 대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 기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수가. 대부분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데 차트를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이죠. 뭐 연초에도 제가 이제 부정적인 그 댓글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 지난해인 것 같은데 그 뭐 대산 뭐 경제연구소 이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차트 무시하지 마라. 결국 망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뭐 경고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트는 그 만드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다. 고수는 차트를 만들고 하수는 차트를 보는데 차트 볼 줄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튼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하면 그럼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이제 그 GDP 그 경기 침체 여부죠. 이거부터 먼저 공부해야 돼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경제학 교수들 다들 그 ISLN 곡선 그거 이해 못하고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GDP 그 전망 안 되는 거예요. 성장률 전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뭐까지 계속 경기 침체했죠. 또 일부 경제학자는 그 2021년부터 지금까지 3년 연속 미국 경제 침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국민소득 결정 이론, 금리와 그 다음에 GDP 관계 전혀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분은 화폐도 모르는데 또 환율 얘기도 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수준이 형편없는 교수인데 또 시장에서는 또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제학, 경영학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해요. 왜?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가정을 해소했을 때, 즉 가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이론을 도출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요. 기울기도 다르고 그 그래프 위치도 달라요. 그 평면 공간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모르는 거죠. 경제학 교수들 99%가 모른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희생되는데 그거부터 공부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목 교체 이거 빈번한 거 절대 성공 못한다. 한번 올라간다고 믿었으면 포유환율 연구소 같은 거는 종목 추천하는데 2주 이상 시간 걸려요. 더군다나 제가 투자분석 팀장 출신인데도 2주 이상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옳다고 판단하면 오래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22,000원대 처음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45,000원대 가니까 100%를 반 거예요. 100% 수익률을 기대하고 했는데 마침 그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하루 정도 우리가 예고가 아니고 미리 올려놨고 실제 방송이 나오는 시간 때문에 사람들이 대응을 못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날에 주가가 15% 올라 버렸으니까요. 그 전날 올려놨는데
그 방송 시간이 이제 그 다음날 뭐 한 2, 3시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믿고 투자를 했다면, 충분히 고민하고 투자를 했다면 그 빈번한 매매보다는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그 지그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될 것은 추격 매수 하지 말아요. 인버스도 추격 매수하면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추격 투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상승 쪽에 배팅 하는 것도 추격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수익률이 낮거나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욕심 좀 버려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중용의 도를 지키자, 그러니까 주식 투자란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이 문제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는 것도 중용의 도고, 악재와 호재를 함께 고려하는 것도 중용의 도고, 그 다음에 내려간다는 쪽에, 그쪽에만 초점을 맞춰가 각종 재료를 수집해갖고 거기 배팅하는 것도 중용의 도를 벗어난 거다. 그리고 고마워할 줄 아는 것도 중용의 도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가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중용의 도는 굉장히 인생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거든요. 제가 우리 애한테 간혹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제일 위대한 단어가 적당하니라는 표현이다. 근데 그 적당하니라는 실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것도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거다. 여하튼 이 과다한 욕심, 그 다음에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매매 기법 고쳐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